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포 추격기 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지금 추적하고 계시는 여수내통의 오병종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병종입니다. 여수시민협의 박성주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는 아는데 우리 예. 솔샘소리. 예, 저는 솔샘소리 진행자인 정병진 목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오 국장님께서 지난주에는 어디 출타를 하시는 통에 저희가 매주 업로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 주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오 국장님 일단 여행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가볍게요. 국내 여수가 안 잊혀서 어떻게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 사이에 굉장히 이 상포 이 특혜 의혹 관련한 새로운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생겼습니다. 자, 먼저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박 국장님께서 그래도 계속 지키고 주시하고 계셨으니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상포 시민대책위에서 지난 3월 28일 날 순천검찰청과 법원에 수사 촉구를 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다음에 3월 29일은 여수시 의회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고서는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고발의 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4월 3일에는 순천검찰청이 사무관에게 기소를 내렸죠. 그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와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을 요구하는 승진 청탁이었습니다. 그 다음 4월 3일 같은 날 공무원 노조가 여수시 의회와 여수시민협은 각성하라면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 역시도 공무원 노조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월 4일에는 더민주당에다가 여수시민협이 공천심사 제외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발송을 했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여수시민협에서 여수시 의회에 나와 있는 의안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요약을 해주셔서 이렇게 대략 이렇게 가닥은 잡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보죠. 가장 중요한 이 상포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주시했던 것은 시의회가 이 건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고발 안건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결과 보고서는 채택을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채택을 했고요.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건은 부결이 되었습니다. 결과 보고서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으므로 내용은 같은데 하나는 채택을 하고 하나는 반대를 하는 게, 여수시 의원들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지 않으면 상포 특위가 민선 6기 끝나는 날까지 계속 다음 회기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는 날까지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고 일정이 바쁜데 의회를 계속 나올 수가 없으니 여기서 마무리 짓자. 또 그런 또 사연이 있군요. 그래서 결과 보고서만 채택을 하고 그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건은 부결을 시켰죠. 그러니까 상포지구에 대한 조사를 아주 그래도 조사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 보고서 채택조차 안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상포특위 활동 보고서를 채택하냐 마냐 표결을 했는데요. 찬성이 16, 반대 6, 기권 4인데 기권도 간접적인 찬성이라고 봤을 때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 10명이나 나왔어요. 그래 상포특위 말씀드린 대로 3개월 연장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 보고서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상포 개발업체 시장 5촌 조카 사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제출한 토지 등록 인가 신청에 대해서 여수시가 도시계획 기반 시설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줬다, 이런 게 담겨 있고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 못했다 이런 내용도 담아 있고 또 그간의 행정행위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과정도 이제 지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다행히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만약에 안 됐고 또 회기가 연장되면서 활동도 안 하고 해서 그러면 자동 폐기가 됐다면 예. 이제 제가 이제 특이 활동 결과가 채택됐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요. 특이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의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PDF 파일로 해서 올리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는 무술목, 목양조치인지 취재를 하면서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돌산은 무술목 목장용지 조성 조사 특별위원회 이 활동을 했어요. 예. 거기 활동한 결과가 수백 페이지가 그 실려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전부 다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취재한 자료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자료들이 이제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되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정리된 서류로 남기 때문에. 예. 그런데 만약에 반대를 해갖고 안 했다. 그랬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시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자기들이 구성한 특별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는 세금도 활동비에 넣어서 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걸 폐기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효수 씨 스스로가 자신들이 활동하고도 의미 없게 휴지 처리를 한 정말 이율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의회가요? 그렇죠. 네. 결과 보고까지 채택이 안 됐다면, 그렇게 내팽개쳤다면은 참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고발까지는 안 이루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평가를 보면은 반타작은 한 거 아니냐, 안타를 쳤다, 이런 말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도 시의회가 자신들의 그 조사한 결과에 대한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런 차원만 보더라도 상당한 진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됐었죠. 근데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 그랬구나. 그래서 더 이상 특위를 연장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예.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그러니까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 2사람? 그래서 3명을 고발하려고 했었죠, 원래? 더 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시의회 조사 특위가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고발하려고 했다면 행정행위 상의 문제점만 가지고서 고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의회가 형사상의 문제를 파고들기는 어렵거든요. 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시의회는 여수 시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행정행위를 조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행위상의 인허가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고발 안건까지 다루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제 또 결과 보고서가 채택돼서 그게 이제 문서화된 자료로 이제 정리가 돼 있으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예. 특위위원들이 놓친 부분이랄지, 예. 시간이 없어서, 했달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갔다 할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 증언이라든가, 다른 또 수사를 통해서 일부 밝혀진 내용이 거기에 곁들여진다든가 하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본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 송하진 의원이 10분 발언해서 이 상포지구 고발의 건에 대해서 10분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 그러면은 송하진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녹취록을 예.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떤 녹취록입니까? 그 업자와 인터뷰한 내용, 그 다음에 산부토건원과 인터뷰한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조카 사위하고 시장이 대화를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카 사위가 그 상포 얘기를 하니까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예. 라고 시장이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녹취록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예. 이 결정적인 하나의 또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 녹취 파일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관계가 드러나죠.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관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지명수배자 추적기 6번째인데요. 다음에는 우리 송화진 의원 한번 초대해보죠. 아니, 당연히 좀 초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녹취 파일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네. 제가 노력을 해서 또 모시도록 선거특위의 간사로 한번 활동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그 때문에. 외에도 다른 녹취 파일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적인 어떤 시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증거 자료,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네. 사실이네요.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촉구했던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법원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검찰과 법원을 저는 이제 사법당국 전체에 대한 어떤 항의 표시를 했다고 봐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런 항의 표시를 했냐면은 그 초반에 구속영장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명수배자들이 기각이 안 됐다면 일들이 워낙 수월하게 풀렸을 거란 말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특이활동 보고서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 수사를 못 했어요. 압수수색도 못 했어요. 인사청탁이라는 것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벌써 이제 그런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외부 인사위원까지 압수수색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원의 처리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과정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예.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는 것이죠. 모든 수사에 있어서는 초동 수사가 핵심이죠. 그렇습니다. 가장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상 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그 사무관도 불구속을 한 이유가 증거인멸의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예. 그래서 불구속하겠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기자회견을 했던 거거든요. 예. 법원 앞에 가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적하고 지명수배까지 내리게 한 일을 또 반복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것이죠. 지금 상기를 다시 한기를 좀 하자면, 시장님은 라디오랄지 뭐 언론 또는 이제 여러 인터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기를 경찰이 7달이나 들여가지고 다 수사를 했는데 별 문제가 안 나왔다. 뭐 이제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별거 없을 거다. 근데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계속 뭐나 있는 것처럼 확대해가지고 이 사실상 선거운동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시고 네.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결과를 보면 시의회도 보고서 채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지금 기소를 했고. 기소까지 갔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두 번째 그 해당 문제가 된 팀장, 네. 이 팀장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죠. 네, 현직 그렇습니다. 사무관, 네. 사무관인 그 문제의 그 팀장을 기소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게 4월 3일 날 기소를 했고요. 그 기소 이유가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네. 뇌물 요구, 그리고 인사청탁, 그러니까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한 인사청탁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기소 배경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게 공무상 어떤 비밀을 누설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외부적으로 알려진 거는 카톡을 통해서 여수 시는 행정행위를 민원을 안내를 했을 뿐이다라고 예. 근거 자료로 이제 카톡 사진을 보내주는데 그 이전에도 어떤 그런 정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암시하는 거죠, 그게. 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관련한 정보를 요구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분에 대해서, 이 사무관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친 사람이고 상당히
열심히 일 잘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죠. 어떤 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판결이 나는 과정 아닙니까? 검찰이 혐의를 잡고 있잖아요. 예. 2015년도 12월 중순경에 상포 매립지 준공 조건이 완화되는 그런 내용의 내부 문서를, 그러니까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렇다는 것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져 있잖아요. 완화된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에서 촬영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조카사이 개발업자에게 알려줘서 이제 특혜가 가능해졌다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수사했다 하잖아요. 재수사하면서 인사부서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더 추가됐거든요. 이제 검찰 발표도 눈여겨볼 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전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라고 했어요. 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사청탁 관련된 것이 추가됐다는 것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것이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명수배자들, 예. 지명수배자를 찾고 있잖아요. 예. 지명수배자는 혐의가 아직까지 알려내는 건 횡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횡령이 있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또 추가 횡령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횡령이 있는데, 자, 지금 청탁 관련 혐의 내용도 이들에게 추가되는 것이 돼야 돼요. 예. 되죠. 인사청탁. 네, 당연히 사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특이 보고서에 보면 그 도망자들이 공문서 위조 예. 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그 팀장은 그 참고인 신분이었었는데 이제 기소가 됨으로써 피의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피의자인 공무원이 여전히 현직에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그 경찰이 예. 구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가 아니, 있죠. 그럼 최소한 네, 시청에서 이분을 뭐 대기 발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정상적이나 그러지 그래서 않을 이제 가능성이 시가 있죠. 감싼다는 인상을 쭉 받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일부 있는데, 검찰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국장은 안 내준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정보를 안 내준다. 근데 이제 예컨대 이런 거예요. 시장이 관여 안 됐다고 칩시다. 그 다른 시군 공무원들이나 퇴직 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그랬을 경우 일사천리로 해준 일이 있어요. 예. 경찰 수사 받았어요. 검찰 수사 받았어요. 또 소환 받았어요. 그런 경우 업무를 배제하거나,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나하다면 법의 판결 이전에도 징계 절차를 밟거나 예. 비난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런 감싼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들을 예. 하고 있다라고 타시군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그 혐의가 불거지면 그렇잖아요. 뭐 징계 적사를 착수한다든가 징계를 하기 위해서 좀 이 비슷한 업무에서 배제시켜 놓고 있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뭐 일사천리로 했거나 특별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혹이 있다든가 하면 일단 그것을 잠재우는데 시집행부의 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검찰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처음 출발은 내부의 자기네 횡령 문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추가 이제 그 수사를 그렇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은 인사청탁까지 이루어진 혐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시가 감싼다는 여론을 비난받아도 예. 마땅하다, 이렇게 퇴직공무원이나 타시군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리하면 예. 지금 처음 고소 고발이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거고, 이것이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이게 시의회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그러니까 행정행위,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행위상의 혹시 특혜, 문제점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는데 상당 부분 그런 게 혐의가 드러났고,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발 한 건까지 추진하다가
지금 그것은 가까스로 피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그게 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시민여건 뭐 이에 대한 뭐 대응이 있습니까? 이미 이제 여수시 홈페이지에 가면 그 보고서 채택의 건과 그 다음에 고발의 건이 다 문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신 시의원들이 못하시는 거 저희가 대신 수고를 해드리려고 지금 고발 중. 아니 대신 수고를 한다는 건 고발을 직접 추진하겠다는 건. 그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그 고발장이 완성이 되면 예. 다음 주에 법원에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고발장을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하긴 보고서는 이미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토대로 그 증거 자료를 해서. 그럼요. 예. 저희는 뭐 저기 수사 권한도 없고 뭐 관련한 문서를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누구를 오라가라 할 수도 없는데 예. 여수시 의회가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여수시 의회가 고발해 주기를 바랬는데 여수시 의회가 부결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저희가 다운받아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운받아서 저희가 대신 고발해 드리겠다는 것이죠. 수고하겠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공천심사를 이렇게 해달라, 여수시장에 대해서, 현 네. 여수시장에 대해서, 네. 이런 의견서를 냈는데, 네, 어제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보니까? 저희 시민협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그 다음에 전라남 도당에 예. 여수시장 공천심사 제외 요청서를 발송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되게 저의 주민등록증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더민주. 네네, 당에서. 네, 그래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아마 이제 그게 접수가 돼서, 오늘부터 이제 공천심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공천심사가 이루어질 때, 이것을 저희 의견을 청구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유력 후보자들도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지명 수배자들이 예. 잡혔어요. 예. 나중에 잡혔어요. 예. 선거 끝난 데 잡혔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굉장히 큰 건들이 말려지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 어떤 일로 그 시장 직위를 영위하지 못할 우려도 있게 된다면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취재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지금 뭐 사실 전국적으로도 보면 선거를 앞두고 군수가 구속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충청남도 지사는 대통령의 입으로 활동했던 박수현 그렇게 된 전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예. 한 방에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예, 미투 때문에 또 이제 어쨌든 그렇게 안희정 씨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직이라 그래서 뭐 프리미엄도 있지만 얼마든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시장도 있는 것이고. 공천심사 의견서 보도자료가 왔기 때문에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 기회는 평등, 과정은 정의, 결과는 공정이다. 그런데 이 여수시장은 대통령의 이런 슬로건과 반대로 움직인 것 아니냐. 그리고 상포지구 특혜 의혹은 현 주최련 여수시장 오천 조카 사이가 개입돼서 행정상의 특혜 의혹이 있어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조카 사이들은 검찰 소송에 불응하고 잠적하였다. 아울러 이러이러해서 개발업자가 공무원이 기소됐다. 이런 내용을 차근차근 써서 고발건이 또 특위에서 부결됐다는 사실도 적시했군요. 그래서 또 시민운동과 고발한 문제,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으로서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시장은 의혹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것을 잘 참작해 달라 하는 그런 공천심사에 의견서를 냈군요. 그래서 제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네요. 네. 보니까 아무튼 뭐 시민협이 그 시의회 시의회 고발 부결권을 받아가지고 또 고발도 추진하고 또
시장의 그 공천 심사를 제외해달라는 또 요청서도 공문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아마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 국장님 뭐 SNS를 통해서 뭐 인신공격도 당하시는 것 같고, 아, 네. 그 공무원 노조한테도 지금 공무원 노조가 말이에요. 네네. 여수시 공무원 노조가 성명을 발표해서 시민협의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난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소개 좀 해주시죠. 공무원 노조는 이제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적폐 대상으로, 공무원들을 적폐 대상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단을 해라. 더 이상 공론화 시키지 말고 그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그 고발에 대한 책임을 민형사상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고발을 하면 자기네들이 뭐 명예훼손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저를 또다시 뭐 예. 걸고 넘어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는 아니 것이죠. 공무원 노조와 지금 이 문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전혀 도대체?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공무원들의 명예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밝히고 고발을 해서 그게 제대로 공무원 노조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마치 더 이상 공론화시키지 말아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덮어라 네.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잘못을 덮어달라 이런 얘기로밖에 비춰지지 않는 것이죠. 겁박입니까? 그렇죠. 지금 보통 노조 하면 그래도 상당히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리고 사회 정의, 시대 예. 정신을 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공무원 노조, 걸로 민주노총 알고 소속 아니에요? 있는데,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전국 공무원 노조로부터 탈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뭐 임의단체죠. 임의단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조라고 볼 수 없네요. 네, 임의단체. 굳이 따지면.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뭐 시민단체, 임의단체하고 자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여수시 공무원도 뭐 임의단체고 뭐 우리는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라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무원 노조 민주노총 소속 아닙니까 원래 보통은 이제 근데 여수시 공무원 노조는 또 거기서 탈퇴한 상태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한창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지난 주일날 경찰 조사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오후 2시부터 5시 40분까지 약 한 3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가 길어진 이유가 이미 문건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를 대답한 게 아니고 그걸 일일이 그 경찰관이 타이핑을 하면서 묻고 답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늘어졌다. 근데 질의 내용은 별거 없었다. 그렇죠. 3시간 40분이면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기본. 언론에 인터뷰한 것 보니까 도둑을 도둑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한창식 씨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허위 사실로 비방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해서 행정 특혜를 시장 친언책에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시민운동을 약화 위축시키고 재갈 물리는 것이다. 시장이 떳떳하다면은 잠적한 조카 사이를 빨리 오라고 해서 수사에 응하고 또 그걸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인터뷰를 한 걸 봤습니다, 언론에. 일단 이제 이런 여러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고 명예훼손이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기소함으로써 관계자를 기소함으로써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렇죠. 이미 언론에서 맨 처음 발표가 됐고 그 발표된 언론을 토대로 시민협도 그 의혹을 제기했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고 한창진 선생님도 의혹을 제기를 한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 그러면 그 해당 기자가 그러니까 여수시장이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창진 스님까지도 만약에 무혐의 처분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책임져야죠. 어, 무고죄죠. 무고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언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로 봐서는 그 상당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권력기관이 어디겠어요? 1조 예산을 다루고 1,400 명을 인력을 가동하는 것이 제일 큰 권력기관이에요. 지역에서는.
뭐 안기부가 뭐 암약하고 누구를 사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주재 기자를 그렇게 하고 고소를 하고 네. 그러므로 해서 언론 전반에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별다른 혐의도 없었고 예. 무혐의도 했고 이제 그런 것은 좀 이제 앞으로 한국일보 하태빈 기자가.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혹시 뭐 그 일정이나 지금 고발을 좀 또 하신다고 그랬고, 네네.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좀 마무리 지어 주시죠. 네, 저희 시민협은 이번 주 중에 그 고발장 문건을 다듬어서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겸한 고발장을 순천법원에 검찰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고발이 이루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네. 저희들은 이제 뭐 아까 송하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그걸 조만간에 방송을 추진하도록 예, 생생한- 제가 책임지고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한 시의회 간사로 특히 간사로 활동했고 또 녹취록까지 가지고 계시는 녹취 파일까지 가지고 계시는 송 의원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다음에는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